안녕하세요. 영어아카데미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아카데미 수학과 수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비대면 강의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만나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학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이번 일단 한 주간은 이렇게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내용은 고등수학 1 센 교재죠. 센 교재 지난주에 배부를 해드렸고요. 8쪽에서 19쪽까지 개념 설명과 유형별 대표 문제 풀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1에 대해서 개념 원리로 개념을 한번 공부했고 그 다음에 RPM 교재로 문제 유형서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세 번째 하더라도 약간 겁을 아직 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이 안에서 말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거듭제곱이거든요.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곱을 한다는 뜻이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습니까? 제곱근을 배웠죠. 제곱근. 네, 그러면서 루트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제곱근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곱을 해서 어떤 놈을 제곱을 해서 그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A에 제곱근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의 답이 X라고 한다면 X를 제곱해서 A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는 풀마 루트 A라는 것까지 우리가 제곱근 단원에서 다 배우고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가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제곱근도 계속 이게 늘어나면 제곱근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곱근을 이 거듭제곱근을 할 때 이 루트 앞에는 숫자가 뭐가 있다라 그랬습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게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를 세제곱해서 뭔가를 세제곱해서 a를 만드는 수를 구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앞에 숫자를 계속 올리면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여기 숫자는 바뀌겠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x를 n제곱근이라 한다. 이 방정식을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이게 OX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실수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실수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까지 허수의 범위까지 다 통틀어서 총 n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제곱근은 4개가 있고요. 5제곱근은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그 n제곱근 중에서 n제곱근은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는데 복소수의 범위에서고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보통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는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얘네들이 짝수라면 어때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도 다시 짝수 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곱근 배우는 거서부터 확대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제곱근 할 때도 항상 풀마가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n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마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단 a는 이제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음수면은 이거 허수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고, 당연히 0이면은 둘 다 0이겠죠? n이 짝수든 홀수든 0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상태에서 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상태에서 a가 0보다 작아. 그럼 아까 이런 상태잖아.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가 0보다 큰데 n이 짝수면은 여기에 무조건 루트 안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n이 홀수다 이런 상황이죠. 세제곱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대해 나가면 되니까. 세제곱근이면 실수 범위에서 a가 양수일 때 세제곱근 범위에서 뭐래요? n제곱근 a라고 표현이 돼 있죠? 몇 개 나오는가? 실수 범위에서 한 개가 나오는가? 한 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애는 x는 뭐예요? 2 하나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곱근 배울 때도 x제곱은 4라고 했을 때 x는 뭐 풀마 2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x제곱은 5다 그러면은 뭐 제곱해서 5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8이 아니고 다른 숫자면 만약에 세제곱해서 못 만들어. 그러면 세제곱근을 써서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제곱근까지는 어때요? 실수 범위란 말이야. i만 안 생기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에 세제곱해서 8이 된다는 거는 2 하나밖에 없죠? 그치? 즉 얘는 뭐 이거죠. 이거. 뒤에서 이제 그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면은 이것도 뭐 바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0은 0일 때 아까 얘기했고 0일 때는 0밖에 없고요. 자, 얘가 만약에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생각해보자고. 여기다 쓸게요.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도 세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아니 이게 아니지. 8이죠, 8.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i잖아요, 허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서 지금 제곱근,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하고 8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분모로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 홀수다. n이 여기가 홀수가 되면 이 a가 양수건 음수건 하나씩은 나온다. 실수 범위에서. 아시겠습니까? 다만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짝수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짝수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로 이 i 아니죠. 그냥 이 i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수 범위에서 개수를 설명드린 겁니다. 복수수 범위에서 뭐라고? n제곱근이면 n개가 다 나와요. n개가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성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그러면 n이 같죠. 지금 n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 n을 이렇게 묶는 형식으로 돼서 루트를 씌우고 a, b를 그대로 안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곱하기 형태로. 자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항상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거잖아요. 이런 성질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하죠. A, B가 둘 다 양수일 때입니다.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막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음수일 때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누기 형태. 나누기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n제곱근이 같다면 n으로 이렇게 묶이고 한 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음수다 이러면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다르게 각각 뭐 분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n제곱근 a에다가 전체에 m제곱을 한다면 m을 이 안쪽 루트 안쪽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연속 루트, 연속 제곱근이 나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한 번에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죠. 교환 법칙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는 n제곱근, 요 앞부분이 np제곱근이고 뒤에가 mp면은 p가 어때요? 없어진다. 똑같은 부분이 약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섯 개를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더 기본적으로 쓰시면 저 앞에 것도 근본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고요. 이거를 하는 게 더 안 틀려요, 여러분. 저 지수의 그 거듭제곱근 이 성질에서는 둘 다 양수일 때잖아. 그 합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합치면은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0승. 근데 A가 0은 안 됩니다. 0이 아닐 때. 자, 이런 조건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n이 양의 정수일 때 요거는 요 법칙을 적용할 때 하는 말이죠. 조건 n이 양의 정수일 때. 일단 어떤 수의 0제곱은 뭐예요? 항상 1이 나오죠. 그럼 선생님 a가 0이 아닐 때라 그랬는데 그럼 0의 0제곱은 뭐예요? 그런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예 정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수는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해라.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n분의 m이 될 때는 이 n이 어떻게 돼? 이 제곱근, n제곱근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요 모습이 방금 위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n이 이 밑에 지수의 분모로 간다라는 거. 그죠? 그럼 요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좀 아까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배웠었잖아요. 5개를. 그거에도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건 없죠. 이거 다. 이미 다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의 확장과 바로 위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팁 하나만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좀 더 크게 써볼게요. 자, 요거를 풀 때 여기 우리가 지금 지수 법칙 같은 거 쓰면은 2와 2분의 1이 약분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마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지수 법칙을 쓰면.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지수 법칙 쓸 때 뭐라 했어요? 또 0보다 다 커야 양수일 때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못 푸냐? 아닙니다. 하나씩 하면 돼요. 이 지수 법칙을 섣불리 쓰지 말라는 거지 못 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얘 지금 괄호의 순서상 이 안쪽부터 계산을 하면 4죠. 그죠? 2분의 1이죠. 그럼 다시 얘기는 2의 2승이기 때문에 그때 곱하면 돼요. 요렇게. 알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이
밑이 양수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양수가 아니라면 천천히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수법칙을 어설프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 1번 거듭제곱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볼게요. 38번입니다.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당연히 틀렸죠. 64의 세제곱근. 자,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소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세제곱해서 64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뭐예요? x 세제곱은 64를 만족시키는 x는 전부 64의 세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개라 그랬어? 복소수의 범위에서 무조건 n개라 그랬죠. 그럼 3개가 되는 거예요. 저거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이거는 아까 좀 예로 들어준 것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만들었잖아. 그럼 맞는 거지. 실수인 거 이거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8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뿐이다. 얘는 뭐예요? 자, 이 n부분이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n부분이 짝수지. 짝수고 저 8이 뭐야? 8이 지금 양수죠? 그럼 몇 개 나온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온다 그랬잖아. 이것뿐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마이너스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인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요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4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요걸 풀 수 있는 거예요. 3의 n제곱근,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홀수라 그랬죠? 세제곱근, 5제곱근, 세제곱근만 생각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다. 아까 뭐라 했어? 1개라 그랬지? 얘가 양수건, 음수건, 그치? 마이너스 8도 세제곱근 하나 만들었잖아, 실수인 거. 그런 것처럼 3이건 마이너스 3이건 n이 홀수라면 실수인 거 하나는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겠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뭐라 했어? 짝수인데 짝수면 지금 일반적으로 뭐라 했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짝수고 얘가 뭐야? 이 8이나 이 마이너스 4가 양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8은 2개 나왔잖아. 근데 이 음수는 어떻게 해야 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없다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가 2개다.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지금 n이 짝수인 상태에서 이 a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 고기를 물어본 겁니다. 양수일 때는 2개가 나오지만 이 부분이, 그죠? 뭐뭐의 n제곱근 할 때 그 앞에 a 부분이 양수일 때 2개지만 음수일 때는 없어요. 0개입니다. 2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거듭제곱근의 계산인데요. 자, 요거 선생님이 아까 지수의 확장을 여러분들 좀 많이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지수법칙 쓰셔도 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다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하시면 얘가 여기다 쓸까요? 2에 3분의 1승이라고 3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3이 이렇게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 옆에 거는. 그러면 뭐예요? 지수법칙을 이제 쓰면 되죠. 밑이 같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12분의 얘가 12분의 4고 12분의 3이죠? 12분의 7.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맞죠? 1번. 오케이? 다 이렇게 푸시면 이게 다 풀려요. 이렇게 하면. 일단 2번 볼게요. 2번은 뭡니까? 조심해야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안에 거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에 거부터 천천히 하면,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이에요? 얘가 6제곱이죠. 6제곱.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요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러니까 2의 6제곱인데 2가 이렇게 분모로 가서 총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6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물론 그리고 여러분 뭐 루트 60다니까 8이라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를 또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거 1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그치?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밑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맞죠? 자, 세 번째. 쟤는 뭐예요? 자, 3, 5 이런 식으로 제곱근이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할 수 있죠.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일단 이것부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저거에 맞게 15제곱근 2에 세제곱할 수 있나요? 그럼 봐봐. 15를 밑에 분모로 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네요. 3번 맞죠? 4번은 자, 요런 거 조심해야죠. 이게 지금 음수기 때문에 막 합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것처럼. 얘는 뭐예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바로 가시면 3, 3 약분돼서 여기도 어때요?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약분돼서 마 3인가요? 맞아요? 그럼 2분의 3이죠. 그럼 얘가 2분의 3이 맞냐 보면 되잖아.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고 3분의 1승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맞죠?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틀렸겠죠? 5번 여기 볼게요. 요건 뭐 순서는 여러분들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좀 아까 했던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써볼게요. 3분의 1 제곱이고 7에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한번 써볼까요? 이게 7에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 제곱, 그죠? 근데 이 역수치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지수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제곱이니까 6제곱 어떻게 분배가 되죠? 곱하기니까 그러면 7의 2제곱이랑 7의 3제곱 그러면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됩니까? 7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제곱 그럼 7분의 1이죠? 틀렸지 7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지수의 확장을 같이 쓰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5번이죠 5번 그래서 답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갈까요? 얘는 x의 모양 2분의 1제곱이지 2분의 1제곱 이거 바로 할까? 이게 4가 지금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다 쓰시면 됩니다. 4가 여기다 분배가 되죠. 여기 앞에 2가 있었잖아. 그럼 8이고 8이 분모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까? 8분의 1제곱 그죠? 한꺼번에 그 다음에 4, 3, 12죠? 그럼 12가 또 분모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앞에 있는 거 3, 4, 12 분모는 얘는 3, 2, 6 자, 2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분의 1 그 다음에 2, 3, 6 분의 1 2, 4, 8 8분의 1 자,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약분되고 약분되고 1이 되겠네요. 쉽죠? 지수의 확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분모로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53번 네 번째 유형 대소관계.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 법칙을 배우면서 대소관계를 배우는데 이거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거를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큰 지수를 통일하는 것처럼 저 앞에 있는 지수를 통일하면 돼요. 그러면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12죠.
12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로 맞췄는데, 그럼 자, 5를 썼고요. 여기를 바꿨으니까 여기도 뭔가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실제로 3분의 1이죠. 그 지수역장을 쓰면 3분의 1. 그럼 뭐가 돼요? 4를 하면 될 거 아니야. 12분의 4가 3분의 1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여기랑 여기랑 곱하는 거예요. 아까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있었죠. 5번에. 그치? 똑같이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제곱근 5의 4제곱. 그 다음에 저기도 또 12로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세제곱 되나요? 4분의 1 맞나요? 그 다음에 또 12로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2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6분의 1?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대소를 비교해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부동어가 바뀌지 않아요. 5의 4제곱 얼마죠? 5의 세제곱 125니까 625인가요? 요거만 쓸게요. 안에 것만. 10의 세제곱은 1000이고요. 20의 제곱은 400. 그러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가 제일 크네요. 몇 번이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 4번 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수가 음의 정수인 식의 계산. 자, 요거를 간단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일단 분모는 그대로 써볼게요. 물론 2의 제곱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 분자가 좀 더러워 보이네요. 분자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제곱. 얘를 좀 내릴게요. 3의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 되나요? 그죠? 자, 요걸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자, 요거를 요렇게 묶는 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지수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있을 때 묶는 거, 그죠? 3의 마이너스 5제곱 분배하면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지금?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 더하기 1이 아니라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분의 4가 되는 거죠. 번분수로 하면. 얘가 약분이 돼서요. 결국 자,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3의 뭐야? 마이너스 6제곱 맞나요? 그치? 3의 마이너스 5 나누기 3의 1이니까 지수끼리 빼줘야 되잖아.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볼게요. 오른쪽 거는 분모가 지저분하네요. 그럼 저거를 얘를 2의 6제곱 얘는 2의 9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묶을 수 있니? 이렇게 묶는 거 가능한가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얘가 8이니까 9. 약분.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 간단히 하라는데 한 방에 줄이라 그랬잖아. 한 방에 줄여져 있지 보기가. 그러면 얘와 얘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데 지금 분수의 형태도 없으니까 다 마이너스 지수잖아요. 물론 4번, 5번은 플러스 지수인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두 개 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지수가 같잖아요. 지수가 같으면 이렇게 가능하죠? 6의 마이너스 6제곱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바로 곱하셔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시면 답은 결국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못 성질을 적용만 하지 않으면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복잡한 부분을 해결해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맞춰봤더니 이런 식의 간단한 상황이 나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가 25분의 9고요. 3분의 1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지수 법칙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가 음수가 아니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5분의 9는 일단 쓸게요. 그냥 쓰고 이거 곱하는 거니까 5 약분되고 2분의 1이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1은 일단 그대로 쓰고 약분하면 마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분의 9가 뭐야? 5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제곱인데 앞에 위에 바깥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1로 되죠? 2랑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쓸 걸 그랬다니. 이렇게 하고, 자, 마이너스 지수는 어떻게 해라? 역수로 바꿔라. 플러스죠, 플러스.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지수의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3분의 1을 역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9죠? 9, 3, 27. 5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일곱 번째 유형 가보겠습니다. 65번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분의 1이랑 6분의 1을 찢어가지고 정리만 하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네. 자, 볼게요. 앞에 2분의 1 어떻게 돼요? 2분의 1제곱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지수 확장을 쓰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밑으로 오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6분의 1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분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가능합니까? 6분의 1, 6분의 1. 그죠? 예. 이렇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정리만 하면 되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밑이 같은 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라? 더해라.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은 1이고요. 더하면 1이고 여기다 6분의 1을 더하니까 6분의 7?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3분의 1과 6분의 1. 자, 이렇게 가시면 얘가 6분의 2죠. 6분의 3. 2분의 1이겠네요.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자, 그러면 끝나지 않았죠. 자, 요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마이너스 지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뒤집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도 뒤집어봐. 마이너스도 쓰고. 그치?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여기 역수 그대로 하고 지수는 그대로예요. 거꾸로 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P가 마이너스 6분의 7이고 Q가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6분의 얼마입니까? 3이죠? 마이너스 6분의 10이죠?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3분의 5.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이 1단원은 지수법칙 같은
지수 법칙도 쓰고 지수의 확장, 거듭제곱근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계산, 제일 밑바닥을 배우는 거예요. 밑바닥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 유형. 뭐 이렇게 나왔지만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계산이기 때문에 A가 양수고 1이 아니다. A가 양수고 1이 아니다. 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쫙 곱할 수 있지, 한 방에 이거는. 그러면 2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얼마야? 1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4, 4, 4니까 얼마야? 64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광분해서 막 곱하지 말고 여기는 중간에 곱하기잖아. 천천히 16분의 1 제곱이고 여기는 64분의 1 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천천히 사용하셔야죠. 64분의 여기다 4 곱한 거니까 이거고요. 이거니까 64분의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K는 64분의 5, 2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쫙 뭉쳐서 한 다음에 바로 지수 확장하고 지수 법칙 쓰면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 유형 9번 9번째 보겠습니다. 74번이에요. 자, 요것도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나온 거지. 비슷한 스타일이. 그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얘가 주어진 정보고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보기에 있는 형태로 좀 힌트를 좀 얻으셔도 돼요. 그죠?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 그치?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어느 정도 보면서 여기에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쟤는 일단 안 건드릴게요. 일단 안 건드리고 이 질문 부분을 건드려 볼게요. 12라는 숫자가 거슬리잖아요, 지금. 왜요?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변형을 한 건데 저거를 보면 3의 4제곱은 A고 8의 제곱은 B라고 돼 있는데, 얘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2의 6제곱은 2의 세제곱이니까 B. 자, 요거와 요거 잘 보잖아요. 잘 비교해봐요. 자, 2의 6제곱이고 2의 22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얘를 지금 이용하면 다 할 수 있을 거고 24제곱으로 올려서 얘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8제곱에서 끊어서, 그치? 이렇게 어쨌든 분할을 하든지 뭐 더해서 뭔가 삭제를 시킨다든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깔끔하게 한 방이 돼 있죠. A의 몇 제곱 이렇게. 그치?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그러면 얘도 변형을 시키세요. 어떻게? 요렇게 변형 가능하죠. 양변에 똑같이 제곱, 뭐 세제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4분의 1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방에 대입이 가능하죠. 얘가 얘고 얘가 얘죠. 그러면 B의 뭐야? B의 뭐야? 6분의 22.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4분의 11. 얘는 건드릴 게 없고 얘 약분해야 되죠. 좀 정리해서 쓸게요. 4분의 1, 4분의 11. 뭐야? B의 3분의 11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나요? 답이 그러면은 3분의 11이니까 4번. 4번이죠? 4번. 이렇게. 되셨나요? 얘 이런 거 분할하고 싶잖아. 그지? 분할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얘를 봤는데,
지금 보기의 형태가 완벽히 A와 B의 몇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 숫자를 기준으로 왜냐면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치? 바꿔서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77번. 자, 저놈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지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지수는 좀 없애버립시다. 64도 어떻게 돼요? 2의 6제곱으로 바꾸고 얘가 마이너스 n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지수 없애면서 얘를 올렸잖아요. 역수했지?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지수 법칙 곱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거 자체가 정수가 자연수가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수, 이거 마이너스 지수 뜨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리수 된단 말이야. 분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6의 약수만 되겠네요. 1, 2, 3, 6 이거를 다 더해라. 얼마니?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정수라 그래서 여기랑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 자체가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80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또 양수라고 했고요. 저거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썼던 지수 법칙, 지수의 확장, 거듭제곱근의 성질 등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 뭐 그것만 쓰면 되긴 하는데 지수 법칙, 지수 법칙만 쓰면 되는데 곱셈 공식이라 그것만 잘 쓰면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좀 치환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 2분의 1제곱까지는 좀 봐줄만 한데 여기 이렇게 음수돼 있잖아.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좀 치환하면 편합니다. 저 A의 2분의 1제곱을 라지 A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죠. 이것도 바꿀까 그냥?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요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네. 마이너스 지수니까 역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얘 그냥 풀어. 곱셈공식만 하면 되지. 자, 2AB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1만 남죠? 2만 남죠? 2AB니까 그러면 얘를 중간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합차잖아요. 합차. A제곱 마이너스 AB 어떻게 돼요? 없어지다.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2 플러스 A제곱분의 2거든요? 그럼 뭐 벌써 거의 답이 나왔긴 한데 4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근데 A가 뭐예요? A가 A의 2분의 1제곱이잖아. A의 2분의 1제곱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랑 2랑 약분되니까 그냥 A만 남지. 그럼 이거지. 그죠?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저런 형태로 바꿔주려면 2의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지. 그치? 이거 이 분모에 있는 거 올리고 싶잖아.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 그치?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치환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푼 겁니다. 물론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대로 가셔도 어쨌든 과정은 똑같이 뭐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자체가 저런 식으로 분수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번째 85번 보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x 또 나왔지. 그지? 자, 2분의 1승 1분의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일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대로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얘를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치환을 뭐 라지 x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x로 할까? x로 할게요. 그러면 자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은 4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봐봐, 이게 지금 x잖아. 그러면 얘가 이게 되려면 몇 제곱을 하면 돼요? 4제곱을 하면 되죠. 제곱을 하면 x가 되니까 스몰 x 한 번 더 제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질문을 우리가 치환한 형태로 바꿔주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형제죠. 삼형제. 그치? 삼형제 스타일이잖아. 곱셈 공식.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6이 되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4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똑같아요. 나는 얘를 제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ab 하시면 똑같이 2만 생기고요. 얘는 4제곱분의 1이고 14의 제곱은 196.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은 2만 넘어가니까 194. 얘가 되는 거죠. 물음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간단하죠? 치환을 이용해서 방금 2개 연속으로 저런 형태의 문제를 치환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순서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세제곱하면 세제곱도 나올 수가 있거든. 세제곱 뜨고 어떻게 돼? 3 xy 플러스 xy x 플러스 y 이거죠. 그지? x 3x 제곱 y 플러스 3 xy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형태도 외우셔야 되잖아요. 외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왜냐면 이게 삼형제 형태잖아. 이게 넘어가고 그러면.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형태가 뭐였어? 이런 형태였지. 이렇게 역수 형태.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어때? 날라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수가 올라가도 세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아마 밑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가 요거 세제곱 쓰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유형 91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요거는 a의 2x제곱이 3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 요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 양변에 2분의 1 제곱하면? 그럼 요거 바로 대입을 하셔도 돼요. 루트 3이지. 그러니까 크게 일단 할게. 루트 3분의 1이죠. 역수니까.
그러면 위아래에다 그냥 루트 3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아니 1이 된다.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루트 3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요거는 얘를 가공을 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넣기 위해서 얘를 가공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의 2x제곱을 만들려면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할 수가 있잖아 우리는. 그럼 뭘 곱하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A의 x제곱 곱하는 것도 많이 했죠. A의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얘 A의 2x고 A의 x제곱 곱하면 이게 역수되기 때문에 1입니다. 1. 그죠? 그것도 있고요. 좀 비교적 안 쓰던 거 해볼게요. 비교적 안 쓰던 거. 요런 거 곱할 수 있죠. 요런 거. 요거 똑같은 거 곱한 겁니다. 그러면 얘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밑에 거는 이걸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A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2ab니까 그건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합차죠. 분자는 합차. 그러면 A의 2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 그치? 그러면은 얘가 3이고 2고 얘는 3분의 1 역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얘는 3분의 1. 그죠? 이거 계산하면 결국 2분의 1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테크닉이. 그래서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다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테크닉들이 있다라는 걸 잘 좀 폭넓게 알아두셔야지 좀 마음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뭐 시험을 볼 때나 뭔가 막혔을 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평소에 잘 풀던 방법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걸 쓰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풀다 보면 당황스러워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살짝만 바꿔서 다른 거라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접근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계속 쓰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실수 mn에 대하여 5의 m제곱은 8이고 40의 n제곱은 30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썼던 테크닉을 기억하신다면 벌써 답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2의 세제곱이라는 게 벌써 이게 보이잖아. 그냥 보자마자. 그러면 n분의 3이라는 게 자꾸 연관을 지으면 양변에 어떻게 돼요? n분의 1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다 쓸게요. 40도 그대로 일단 쓰고 n분의 1제곱을 양변에 한다면 얘가 또 2의 얼마예요? 5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n분의 5. 그러면 지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떠있더라. 그럼 지수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기를 하면 되겠다. 나누어라. 요거를 나누기를 하면 되겠다. 나누기. 그치? 나누기. 그럼 뭐예요? 5 나누기 40. 40분의 5. 그러니까 다 써야 돼. 이거 다. 왜냐하면은 이걸 또 다 해놓고 40분의 5 이렇게 하면은 틀리거든요. 8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치? 8분의 1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그치? 얘를 물어봤잖아. 얘를. 그러면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돼. 이 8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제곱이죠. 이거 네모니까 네모는 얼마야? 마3이다. 마3.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기껏 다 풀어놓고 저렇게 놓으면 이게 서술형일 때는 깎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이런 식으로 좀 아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각각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데 자, 이 모습. 자, 좀 아까도 이 지수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나왔었잖아. 그러면 비슷해. 접근은 비슷한데 근데 이걸 모르면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지. 어떤 테크닉이 필요해요? 는 K. 그죠? 는 K.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까 그게 어떠한 값 K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식이 3개가 나오죠. 3의 X제곱은 K고 4의 Y제곱은 K고 12의 Z제곱은 K고 이렇게 3개로 따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뭐야? 넘어가면 된다라는 게 보이잖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래요.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라? 곱해라. 변끼리 곱해라.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할게요. 12는 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여기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수에서 이걸 빼게 되는 거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1이네. 항상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지수가 문제거든요.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K의 0이 돼야 되겠죠? 자, 문제 답은 0이다. 자, 근데 이거 왜 나왔니? XYZ가 0이 아니라는 거. 이것 뜻 자체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0이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 K는 1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K가 1이면은 이게 뭐 답이 막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라스트 유형 16번째 105번. 요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요런 스타일이요. 뭐 로그에도 나오고 그죠? 이거 어떻다 그랬어? 되게 쉽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은 긴데 다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식에만 잘 적용을 하면 그냥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지? 해볼게요.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 T년 후의 양을 MT라 하면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내용, 뭐 일정한 비율로 붕괴가 되는 방사성 물질 알 필요 없어요. 처음 양을 M0라고 하고 T년 후의 양을 MT라 하는 것만 정확히 저 문자의 뜻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야. 그럼 뭐야? 저기지. T년 후 양이지. 3년 후니까 T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식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M3은 자, M0는 어차피 처음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T년 후의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M0 하고 A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런데 이게 바로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잖아. 얘가 뭐가 된대요? 처음 양의 2분의 1이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지? 근데 문제에서 이 물질의 양 M3 얘가 M3란 말이야. 그지? M3가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는 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야? M0는 약분이 되니까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렵지 않잖아. 그냥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적용한 것 뿐이죠. 됩니까? 그 다음에 12년 후, 자 질문이죠.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다. 그럼 또 그대로 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죠. 12년 후에 물질 M12를 우린 구해야 되는데 얘는 관계식에 의하면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럼 뭐야? M12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A의 마이너스 12만 해석하면 되는데 M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의 4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M제곱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뭐야? 16분의 1이 되겠다. M12는 M0 곱하기 1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KM0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죠. K는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이 항상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관계식을 잘 보고 그 관계식에 들어가 있는 단어, 기호, 문자, 그거의 뜻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에서 제대로 적용과 대입만 잘 하시면 이런 류의 문제는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해석만 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한 계산들이기 때문에 쉽게 답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과제는 9월 2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월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래 월, 수, 금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집이랑 업로딩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만 화요일이 첫 번째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선생님 내일 또 녹화를 해서 수요일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볼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화, 수, 금 이렇게 3번 들으시고, 자, 요건 내일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화요일날 지금 보는 거지. 화요일날 보시고 수요일까지 여기 있는 페이지에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초반부는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책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풀어주시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2번 복습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뭐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지만 풀다 보면 다시 또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쌩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요한 것들 복습하시면서 숙제를 잘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